안녕하세요. 네, 오늘 5, 6월 사례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날씨도 좋고 공부하기 딱 좋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또 돌아다니시기가 조금 불편하죠. 그냥 딱 앉아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 6월 사례 연습 하기 전에 간단하게 OT 시작하고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모두 올해 꼭 학교 가시길 기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간단하게 네 가지로 항목화해서 OT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문제의식, 이 강의 특징 계획, 공부 방법. 일단 5, 6월이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한 시기입니다. 1, 2, 3, 4월까지 어느 정도 이제 이론을 좀 다져놓고, 그 다음에 7, 8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시즌이죠. 그야말로 이제 5, 6월까지 내 공부의 실력이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60%에서 70% 이상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시험장에 가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임용시험의 1차 시험은 6월 말이다 또는 7월 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교육학부 전공 확실하게 잘 잡아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6월까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을 이제 기출 문제라든지 사례 적용시켜 보면서 어느 정도 완성을 해 놓으셔야 된다. 나머지 한 20, 30% 이상은 7, 8월, 9, 10일을 모의고사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약간 이제 메워 나가는 식으로 하시고, 어쨌든 이제 5, 6월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원리들을 어느 정도 정교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사례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 그거는 이제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불문하고 마찬가지예요. 전공도 열심히 하셔서 5, 6월까지는 정말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60% 이상은 완성시키자라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접근하시고요. 7월부터는 정말 정신이 없을 거예요. 모의고사 보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험을 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져 있다는 거고, 내 실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험 보고 조금씩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자신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5, 6월까지는 완성시키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5, 6월이야 참 애매한 시기죠. 이게 이론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이제 문제 푸는 것도 그렇고, 전공도 마찬가지, 교육학도 마찬가지. 또 이제 바깥은 꽃도 피고 놀기도 좋고요. 참 공부하기 참 애매한 시기. 어영부영 하다 보면 5, 6월이 금방 가버립니다.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서 따라오시겠지만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 5, 6월 혼자 공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신 분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도 애매한 시기고 날씨도 좋죠. 그러니까 또 혼자 하려면 그 독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출발하지만 혼자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5, 6월이 금방 지나갔다. 7월에 오셔갖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선생님,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를 들으면 강의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냥.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는 가라가면 수업 시간 안에 이제 끝내집니까? 안 끝내지죠. 근데 끝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면서 수업 중에 가능하면 이제 내 걸로 소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따라오시도록 하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 좀 바빠야 됩니다. 머릿속이 이해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암기도 좀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쉬는 시간에 또 암기하고, 또 그다음 집에 돌아와서 또 공부하고,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이 수험 시간표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5, 6월을 좀 뜻있고 보람있게 보내서 6월 끝나는 날에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 있기를 좀 기원해 봅니다. 6월 말 모의고사, 6월에 이제 종합 모의고사, 공개 모의고사 있거든요. 그때 이제 내 실력을 테스트하러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6월 공개 모의고사는 조금 이제 4월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이제 점점점 이제 그 기출 형태로 근접해 가고 오픈형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거고요. 어쨌든 이제 실력을 점검하기 딱 좋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공개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게
기출로 계속 출제돼.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 중요한 논점들은 이제 고려해서 공고에 모의고사 출제할 예정이고 하니까 또 기출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하니까 뭐 실험하기 딱 좋죠, 그죠? 우리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죠. 공부만. 자, 그다음에 강의는 특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지 사례를 연습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머리가 좀 이상해. 나는 제가 머리 손질을 못 하는데 오랜만에 이 손질한다고 드라이기 손댔다가 얘가 지금 말을 안 들어. 그 미용실에 갈 때마다 이거 손질해 주시는 분이 가끔 설명해 주는데 그분들은 뭐 전문가들이니까 쉽게 설명하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집에 가서 해도. 그래서 가능하면 머리 손 안 대요. 그냥 감고 이제 그 수건으로 닦고 말리고 그리고 오지. 헤어 드라이기 손질 안 하거든요. 오늘은 그냥 헤어 드라이기 갖고 한번 손질 해봤더니 영 이게 아니네. 자꾸 저도 신경 쓰이는데 이게 수업 듣는 분들이 이게 머리가 이렇게 흥건해지면 신경 쓰이거든요. 알아요, 저도. 그래서 저는 저를 볼 수가 없으니까 머리가 어떻게 흥건해졌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제 모니터한테 이렇게 봤더니 머리가 이렇게 막 흥건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저는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괜히 이제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들,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 직강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인강분들 가만히 앉아서 이제 화면만 쳐다보니까 이제 신경 쓰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강의는 일단 사례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일단 사례는 많은 사례를 풀어볼 거예요. 사례인데 사례를 이제 바로 접근하면 좀 곤란하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사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내용 정리, 두 번째 사례 연습, 세 번째 객관식 문제 풀이. 이렇게 3단계로 진행하신다고 생각하고 복습을 해와도 좋아요. 근데 복습할 시간이 없죠. 복습은 7월부터는 아직 복습을 예습. 7월부터는 예습이 필수적이죠. 왜냐하면 7월부터는 모의고사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미리 공부해 와서 시험 봐야 되는 것이고 7, 8월은 영역별이기 때문에 영역별로 나가는 거죠. 교육과정 영역,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교육심리 영역. 그러니까 미리 교육과정 예습하고 시험 보러 오고 교육심리 예습하고 시험 보러 오고 이렇게 이제 하면 딱 좋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이제 아직도 이제 그 이론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냥 한번 시간 나시면 훑어보시고 너무 세게 아주 완벽하게 훑고 들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그냥 대충 훑어보시고 들어오시고 시간이 없으면 가능하면 복습에 초점을 맞추셔서 복습이라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복습이 조금 덜 됐거나 공부가 조금 덜 된 분은 미리 정리할 때 내용 정리할 때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사례 연습할 때 이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점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례 연습까지 끝나면 객관식 문제는 아마 껌일 거예요, 껌. 객관식은 이제 몇 초도 안 걸릴 거예요. 이게 사실 맞는 거죠. 객관식은 한 문제 몇 초도 안 걸리죠. 논술식으로 공부해 놓으면 객관식 쉽습니다. 또 요 사례는 객관식을 약간 변형시킨 사례도 많아요. 대부분 객관식을 변형했거나 아니면 이제 논술 기출 문제에 있는 거 기출 문제도 집어넣고 또 연습해야 될 문제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왜 자료가 없지? 수업 자료 가끔 안 주시던데 수업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 강의 계획 거기 스케줄 보시면요 계획표에 있죠. 1주부터 8주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1주부터 8주대로 그대로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조금 그대로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비고란에 첨삭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2회에 첨삭할 것이고 1, 2월, 3, 4월과 달리 사례형 우리가 이제 3, 4월까지는 논점 하나로 시험을 봤거든요. 여기는 아마 이제 하프 모의고사 형태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논점 4개 중에서 2개 정도로
그 밖에 그 저기 자료 좀 주세요. 하품 모의고사형 때로 이제 과제가 나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제가 두 개입니다. 예, 두 개. 하나는 이제 내용 위주 첨사, 하나는 점수 위주 첨사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인강생분들 그 밑에 이제 첨사 그 관련 부분 설명해놨죠. 맨 하단에. 인강생분들은 이제 5, 6월 논술 교육학 논술 연습 그 게시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졌을 거예요. 거기에 그 시기에 맞춰서 올리시면 됩니다. 제한 시기가 있으니까 그 제한 시기에 맞춰서 올리셔야 됩니다. 그 시기를 넘으시면 안 되고 인원수도 아마 제한이 있을 거예요. 인강생분들은 이제 5월부터는 인원수 제한이 있으니까 그 공지가 나오면 공지를 잘 보시면서 그 인원수 제한이라든지 시기 제한 등을 잘 보시고 늦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듣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별도로 보면 이제 그 스터디 자료도 있죠, 그죠? 예, 합격생 카드 해갖고 합격 카드. 그게 이제 요걸 인강생은 필요 없고 이제 직강생만 주어지는 자료인데요. 거기 하단에 그 중간에쯤에 보시면 이제 스터디 뭐 신청할 거냐 말 거냐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그죠? 그걸 표시해서 신청하시면 신청한다 표시하시고.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고 표시하시면 되겠고 해서 이제 쉬는 시간에 여기 앞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그 직영상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다가 그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디는 직강, 인강, 그러니까 직강하고 직영상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그 스터디가 조직될 것이고 3, 4월에 하신 선생님들 계속 같이 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의 그 동의를 얻어서 같이 하고자 하면 동의를 얻어서 하시고 또 나는 새롭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3, 4월 상관하지 말고 5, 6월 다시 조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짝 스터디를 원하시는 분들은 짝 스터디로 써놓으세요. 짝 스터디는 원칙은 아닌데 짝 스터디를 원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짝을 지어드리기도 해요. 그렇게 안 되면 이제 그 짝 스터디가 안 되면 그냥 일반 스터디 해주세요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짝 스터디만 원하면 짝 스터디가 안 되면 이제 빼야 되니까 그 only 짝 스터디인지 아니면 짝 스터디가 이제 되고 나머지 차선책으로 다른 스터디를 원하는지 그것도 이제 해주셔야 되겠고 별도로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이제 여기다가 원하는 선생님 누구라고 이름 정해주시면 이러면 이제 그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괄호해서 전공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명확하게 구분될 거고 그렇게 해서 스터디가 조직이 될 겁니다. 스터디는 필수사항은 아닌데요. 선택사항입니다. 스터디가 그 자기 체질이 맞으면 스터디 하시고 아니면 혼자 하시고 사람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또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 할 때는 이제 다른 사람과 서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그때는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혼자서 하는 체질이고 해서 이거 사람마다 좀 달라요. 혼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남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하면 더 좋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 인지 양식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스터디는 한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하시면 되는데 3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3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 너무 오래 하면 좀 곤란합니다. 스터디는 내 공부를 위한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할 뿐이니까. 그리고 스터디 하시든 혼자 하시든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3, 4월 스터디 잘 하시는 선생님들 봤더니 각자 이제 문제를 만들어 오는데 사례형으로 문제를 만들어 오더라고요. 사례형으로 선생님 아직 저는 실력도 안 되고 해서 만들기 쉽지 않은데요. 뭐 쉽지 않아서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그러니까 단독 과제형으로 문제를 만들어도 되고요. 사례형으로 문제를 만들어도 되고 해서 한번 그걸 갖다 놓고 이제 말로 한번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말로 시험을 보고 또 그 논점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의견도 오픈형이니까 약간 오픈형 형태로 정답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쓰는 게 괜찮은지 서로 이제 아이디어도 공유해보고 또 혼자 공부하더라도
문제를 다 만들 수 없으니까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해요. 이거 기출 문제도 있고 사례 연습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토대로 해서 대충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하고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이 만들어 보는 과정 자체가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내가 이거를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만들어 보면 출제자 입장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점을 가지고 계속 생각해 보게 되니까 그 자체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한 뭐 세 문제나 스터디 할 때는 한 세 문제나 뭐 네 문제 정도 이렇게 만들고 이제 같이 모여서 뭐 협의해보고 그렇게 끝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혼자서 공부하더라도 중요한 것도 중심으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고 해보고 안 되면 넘어가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논점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논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례도 한번 고민해보고 시간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개념을 좀 더 정교하게 이해하게 되니까, 개념에 대한 정교한 이해, 그리고 나서 이제 암기로 들어가거든요. 정교한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 방법입니다. 요거 이제 3, 4월에 이미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3, 4월 들었던 선생님들 아마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출제 경향은 이제 관점을 주어지지 않고 관점을 우리가 직접 제시문을 통해서 추론해야 되는 경우, 그다음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사례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요게 이제 거의 오픈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형.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 경향이 바뀌어가고 있죠. 오픈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상의 답이 없는 경우입니다. 교과서에 답이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 답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설득력 있게 답안지를 서술해 주셔야지 득점이 되는 것이고, 오픈형이라고 해서 논술형에서 그 채점 기준표가 만들어지는데, 오픈형이라고 해서 채점 기준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거나 쓴다고 해서 다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채점 기준표는 아무래도 저 핵심 그 논점과 관련된 개념이나 원리가 있으면 그 개념과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개념과 원리의 범주 안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에,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다. 이거 특히 정교하게 잘, 가장 첫 번째, 이거는 우리가 1, 2월, 3, 4월까지는 어느 정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조금 부족한 선생님들은 5, 6월까지 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정교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리고 5, 6월은 어느 정도 암기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5, 6월은. 이제 암기까지도 한 6, 70%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셔야 될 거예요. 물론 완벽한 암기는 시험 때까지도 뭐 완벽한 암기가 안 되죠, 그죠? 어느 정도 60%, 70% 정도까지는 암기도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1번이 제일 중요해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 그 다음에 저게 되면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2번이 이제 5, 6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1, 2월, 3, 4월까지가 1번에 초점 맞췄다면 이제, 물론 1번은 그 1, 2월, 3, 4월에도 그 사례 연습을 했었죠, 그죠? 간단하게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5, 6월은 이제 2번에 개념을 활용하고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사례를 연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월, 7, 8월부터는 이제 이거 모의고사 형태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하나의 세트로 갖추어서. 3번 오픈형 연습은요, 일단 출제자의 의도, 제시문의 취지,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문제를 내고 있고, 제시문의 전체적인 취지는 뭔지, 그걸 잘 간파하셔야지, 거기에 맞춰서 개념을 끄집어내고, 그 개념의 의미 범주 안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개념의 의미 범주. 개념의 의미 범주, 그러니까 개념을 먼저 끄집어내셔야 돼요. 만약 어떤 오픈형이 나왔다라고 하면, 개념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개념 안에서 잘 모르면 개념을 서술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만 더 보태주면, 이렇게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만 조금만 더 보태주면 그냥 오픈 답안이 되는 거죠. 채점 기준표를 보면 이제 채점 기준표가 이 개념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서술을 할 것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의 의미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범주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잡아줍니다. 어느 정도 범주. 이 범주 안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라면 다 맞게 할 수 있다. 만약에 이 범주를 벗어나 버리면 답안이 안 된다.
하는 것이니까 항상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먼저 끄집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의 내 생각을 조금 가미해 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자료를 보면요. 자료에, 거기 그 5, 6월 사례 연습 강의 계획표에 잠깐 보시면 강의 계획표에 그 월화반이 이제 정규 강의가 세부 활동에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하죠. 그 다음에 식사하신 다음에 스터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부터 스터디가. 여기 강의실에서 스터디 할 수도 있고요. 아마 이제 여러분 올라오실 때 1층에 블랙보드 있잖아요. 그죠? 그 칠판에 스터디실이라고 따로 아마 있나? 써 있어요? S라고? 스터디라고 써 있으면 거기서 스터디 하시면 돼요. 그 강의실 따로. 오전에도 일찍 오셔서 스터디도 할 수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요. 끝난 다음에도 스터디 할 수 있고요. 조금 이제 괜찮은 환경이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항상 조심하면서 스터디 하시고 또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스터디 할 때는 가능하면 조금 조용히 상대방 옆에 선생님들한테 피해가 안 되도록. 우리 막 집중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막 목소리 올라가요. 상당히 몰입해버리면 그래도 이제 한 번쯤 의식하면서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인강성 첨삭 안내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과제 제출 다음 카페에 그 우수 회원을 먼저 등록하세요. 우수 회원으로 등록하시고 5, 6월 교육과 논술 연습 게시판에서 카페가 거기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니까 그쪽으로 자료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름하고 전공 쓰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스캔 뭐 앱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스캔 받아서 올리시고 PDF도 같이 올려주세요. PDF 왜냐하면 글자가 안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확인 안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해서 확인해 보시고 글자가 잘 보이는지 보고 올려주셔야 돼요. 글자가 잘 보이면 괜찮은데 안 보이시는 분들은 다시 화면 설정을 다시 해서 글자가 잘 보이도록 하고 PDF도 함께 올려주십시오. JPG 같은 거 올리지 마시고 PDF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넘겨보시면 자료 간단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5, 6월 그 합격 카드는 이제 직강생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자료라고 말씀드렸죠. 스터디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서술하셔서 쓰고 싶은 것만 쓰세요. 써서 앞에다가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그 스터디를 조직할 때는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그 지역입니다. 선호하는 지역, 그 응시 지역 있죠.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응시 지역 1번, 2번 있죠. 이 응시 지역을 먼저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응시 지역을 겹치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스터디가 잘 되면 2차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2차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서로 마음 잘 맞는 분들은 보면 1차하고 2차까지 계속 가서 같이 스터디 전체가 다 합격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봐서 마음이 잘 맞으면 이제 같이 가면 좋기 때문에 응시 지역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지역끼리 좀 묶어서 2차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서로 이게 마음이 잘 맞아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운입니다. 정말. 안 맞으면 또 중간에 또 바꾸기도 하고 하긴 하죠. 그 다음에 응시 지역을 먼저 보고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그 스터디 조직 신청에 보면요. 거기 전공 거기 조직 신청에 동그라미 3번 응시 지역에서 같은 지역도 무방하다라고 선생님들 같은 지역 묶어주고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뜨리고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전공도 이제 같은 전공이 무방하면 이제 같이 묶어드리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떨어뜨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응시 지역, 두 번째 여기 조직 신청란에 있는 거 요것들 가능하면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이제 이게 딱 맞아야 되니까 숫자가 안 맞으면 또 부득이하게 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는 게 시험 경력이에요. 그 다섯 번째 시험 경력 소수인지 재수인지 아무래도 조금 섞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섞어주려고 노력하는데 또 부득이하게 또 섞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 100% 고려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시험 경력 요거 고려하고 나머지는 고려할 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보고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스터디 조직 신청에서 기타 사항에 원하는 사람들 이걸 제일 우선이겠죠, 그죠? 기타 사항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원하는 사람 먼저 집어넣는 거 그런 정도 가지고 스터디합니다, 조직합니다. 그다음 중요도 체크 잠깐 보도록 하죠. 교육과정 파트죠. 자, 일단 여러분들 그 공부가 좀 덜 돼 있느냐,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덜 돼 있으면 별표 3개짜리라도 확실하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짜리와 2개짜리 같이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구분하지 마시고 3개와 2개는 이제 인위적으로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되 공부하실 때는 3개, 2개부터 먼저 잡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유가 있으면 1개. 그리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제 없는 거. 공부 처음 하시거나 좀 공부가 잘 안 돼 있는 분들은 3개, 2개부터 확실하게 내 걸로 잡으세요.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어느 정도 돼 있더라도 쭉,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쭉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공부하되 별표 2개, 3개짜리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사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하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순서대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2개, 3개부터 먼저 잡으세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2개, 3개 먼저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1개짜리 그리고 별표 없는 거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비선형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돼 있는 분들은 선형적으로 가세요. 순서대로 쭉 순서대로 가는데 별표가 없는 거는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 버리고 별표 있는 거 2개, 3개 있는 거에 조금 집중하시고 나머지는 좀 빠르게 이렇게 읽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충 자료가 있죠. 교육과정학 보충 자료 3, 4월에 나눠드렸던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일단 교육과정 끝날 때까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례 연습 요거 이제 주로 이제 나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있죠. 기출 문제. 22학년도가 맨 위로 와 있습니다. 22학년도부터 해서 최근 거를 중심으로 해서 한 3개년 조금 이제 신경 쓰겠다 그러면 한 5개년 정도, 3개년에서 5개년 정도 문제만 계속 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3, 4월에도 말씀드렸는데 전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제만 딱 출력해놓고 문제만 계속 보세요. 계속 보다 보면 문제 유형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고 또 뭔가 좀 다르게 나와도 친숙해집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요. 문제 유형이 익숙해지면 이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비슷한 문제도 만들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 날 때 쉬는 시간에 이거 가능하면 공부하기 싫을 때라든지 그럴 때 끄집어내서 한 번씩 받으시기로 하고요. 전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답안지가 없죠. 답안지가 궁금하신 분은 제 카페에 보면 답안지 다 있습니다. 제 카페 게시판에 어디 있을 거예요. 그 기출 문제 해갖고 따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 답안지가 다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 또 이 논제 속속에도 답안지가 다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팅킹맵 자료 안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네, 띵킹맵 그거 가지고 가지치기 하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공부 계획 잠깐 보도록 하죠. 이것도 3, 4월에 제가 1, 2월부터 3, 4월까지 계속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그 워밍업 공부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들었죠, 그죠? 강의 들은 다음에 곧장 배운 내용을 2회독 속독합니다. 빠르게 복습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1시간 강의했으면 쉬는 시간에 1회독. 쉬는 시간 우리 15분 정도 쉽니다. 15분이 기본이고 어떨 때는 10분으로 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뭐 화장실 다녀오고 잠깐 쉬었다가 10분 안에 1회독 합니다. 1회독 10분 안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그냥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냥 쭉 수업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쭉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세요. 쉬는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전체 강의 다 끝났으면 또 한번 전체 1회독 합니다.
우리가 이제 1교시 하고 1교시 쉬죠. 브레이크. 2교시 하고 또 쉽니다. 3교시 하고 쉰다. 그러면 1교시 하고 요거 복습. 브레이크 타임의 복습. 이렇게 복습하는 거예요. 그죠?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면 다시 쭉 1, 2, 3교시를 다시 한번 쭉 전체 복습. 이렇게 해서 복습 2번 들어갑니다. 2번. 요거는 빨리 보는 거, 빨리 쭉쭉쭉쭉 훑어보는 거, 쭉쭉쭉. 우리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전공 마찬가지입니다. 전공은 더 중요하죠, 사실은 복습이. 왜냐면 엄청난 양을 한꺼번에 나가니까 가볍게 쭉쭉 훑어보시면 되는 거, 쭉쭉. 빨리 훑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정교화 들어가는데요. 요거 잠깐 이제 보시면 월요일, 월화, 수, 목, 금, 토. 예. 이렇게 나누면 이제 오전, 편의상 오전, 오후, 저녁으로 할게요. 오전, 오후. 저녁이다. 오전에 교육과 강의, 월요일, 화요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금요일에 전공 강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전공이다. 전공 강의를 들으신 분들을 전공 강의 있다. 일요일 이제 빼고, 혹시 인강 들으신 선생님들은 이동시키면 돼요. 월요일 강의 화요일로 올라오면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인강 들으신 분들 요일만 바꿔주면 돼요. 그냥. 그럼 강의가 이제 우리가 1시 반에 끝나죠. 1시 반에 끝나는데 이제 아마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끝날 겁니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혹시 이제 중간에 조금 빨리 가야 되겠다 하신 선생님들은 밑에서 얘기하십시오. 일찍 가야 돼서 뒷부분 못 들으니까 인강 넣어달라. 이렇게. 인강 들어가나? 지금 들어가지 않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안 들어가면, 밑에서 얘기해서, 제가 조금 일찍 나왔으니까, 인강 뒷부분 넣어주세요 하면 이제 아마 넣어줄 거예요. 어쨌든 정식으로는 1시 반에 마치는데,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끝나면 이제 1시간 정도 식사하시고, 한 3시부터 이제 공부를 하죠. 그죠? 3시부터 3시 30분 사이. 자, 세 타임, 아까 1교시, 2교시, 3교시잖아요. 1교시 끝나고 복습하고, 2교시 끝나고 복습, 3교시 끝나고 복습. 그 다음에 식사하고 30분이면 10분 단위로 10분, 10분, 10분. 1교시 10분, 2교시 10분, 3교시 10분. 30분이면 끝납니다. 30분이면 전체 복습. 그래서 복습 2번 끝났어요. 그죠? 복습. 그 다음에 이제 정교하게, 이제는 제대로 좀 생각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제 정교화. 정독을 하면 정독. 정독 1회 정도 정독합니다. 생각하면서 배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3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이제 정독하죠. 요거는 복습 속도죠. 복습 속도. 3시간 정도면 이제 뭐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요거는 더 줄여도 돼요. 공부 실력에 따라 좀 더 줄일 수도 있고 좀 느릴 수도 있고 조금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뭐 합니까? 전공 공부하러 가는 거지. 전공.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째 주, 1주, 첫째 주에 교육과정 끝나잖아요. 그죠? 교육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공부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일단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는데 암기는 완벽하게 못해도 돼요. 그냥 암기하려고 노력하시고 이거 이해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 공부하는 내내 이해를 점검하면서 예컨대 파트 1 끝나면 파트 1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시고 파트 2 쭉 공부했으면 다시 파트 2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시고 예컨대 타일러의 그 교육과정 개발 모형 공부했으면 타일러 교육과정 개발 모형 끝나는 순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타일러가 뭐였지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시고 다음 또 챕터 또 공부했으면 또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넘어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빨리빨리 나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요거 뭐 얼마 안 걸려요. 한 1, 2분이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중간중간에 꼭 점검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머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돼야 돼요. 공부는. 자, 그래서 교육과정 복습 끝났잖아요. 그죠? 수요일 날 뭐냐? 월요일 날 했던 거 수요일 날로 갑니다. 복습. 화요일로 한 거 다시 목요일 날로 복습. 이렇게. 복습하는 데는 시간이 더 줄어들 거야, 아마. 이거 오전이면 끝납니다. 오전.
그다음에 오후부터 저녁까지 뭐냐? 오후 저녁은 전공하는 거지. 오후 저녁 전공. 전공 아마 여기 강의 있으면 전공 복습일 겁니다. 오후 저녁 이렇게 이제 전공. 금요일 전공하고 금요일 전공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교시 끝나고 복습, 2교시 끝나고 복습, 3교시 끝나고 복습. 점심 먹고 1, 2, 3 복습. 4교시 끝나고 복습. 5교시 끝나고 복습, 6교시 끝나고 복습. 그다음에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니면 돌아가기 전에 다시 4, 5, 6교시 거 복습. 이렇게. 그럼 집에 돌아가서 시간을 봐가면서 정교화 이 부분 정독하는 거를 다음으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해놓고 넘길 것인지 이거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요. 토요일 날은 역시 전공이죠. 계속 전공이 나오려고 이제 전공이 양이 많으니까 교육학은 월화 오전 오후, 수요일 목요일 오전 전공 교육학을 먼저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학 미리 하지 않으면 교육학 안 하게 돼요. 전공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으니까 교육학을 손을 안 대려고 그러거든요. 일요일 날 3분의 1, 뭐 오전 잡던, 오후 잡던, 저녁 잡던, 3분의 1은 그냥 쉬는 시간, 휴식. 놀기. 그냥 여유롭게 놀기. 나머지 3분의 2는 보충. 내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진한 거, 요때 보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공부가 너무너무 안 돼요, 너무. 진짜 아주 지겹도록 하기 싫다. 너무 안 된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놀아야지, 놀아야지.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날은 제일 만만한 거 끌고 옵니다. 교육학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전공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아무거나 끌고 왔어.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아무나 끌고 와서 책을 한번 뒤져보는 거죠. 그래서 되면 스타트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그런데도 안 되면 다시 또 책 덮고, 기지개 피고, 또 운동 좀 하고, 그리고 바람 조금 쐬고, 다시 들어와서 또 책 펴봅니다. 책 펼 때는 제일 쉽고 제일 만만한 거. 쭉쭉 봤는데, 되면 쭉 나가면 되고, 안 되면 몇 번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날 공부 안 되는 날이에요, 그냥. 그날은. 그냥 앉아있으면 시간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노는 거지, 뭐. 그때는 그냥 놉니다. 놀아. 놀면 대신 이거 휴식, 일요일날 이 놀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미리 앞당겨 쓰는 거지. 그냥 뭐 한 3-4시간, 4시간 계속 노는 거예요, 그냥. 뭐 영화를 보든 뭐 게임을 하든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노는 거죠. 대신 이날 못 노는 거지. 이날. 이때 보충하는 시간이 조금, 이때 보충 잘 해줘야 되겠죠, 그때. 그래서 뭐 반나절 놀든, 3분의 1 놀든, 3분의 1 놀았는데 또 안 되면 또 한 번 더 노는 거죠. 반나절 놀아보고, 또 안 되면 뭐, 놀고, 그러면 그때는 그냥 완전히 일요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일요일을 그렇게 좀 잘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2주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교육과정 이거 두 번째 주에는 뭐를 배우냐면 우리가 교육심리 1을 배웁니다. 1. 그러면 교육과정 이미 끝났죠. 첫째 주에. 끝났으니까 교육과정 끝난 거를 20-30분 정도 가지고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그러니까 수요일 날 월화 이렇게 나가고 수요일 날 이 교육심리 하기 전에 여기 복습하기 전에 요때 20-30분 정도 교육과정 미리 공부하고 교육심리 복습하는 거예요. 1. 그 다음에 3주째는 교육심리 2죠. 교육심리는 두 번 나눠지니까 교육심리 2.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 10분 잡고, 교육심리 지난번 했었죠? 20분 복습. 나머지 이제 여기 시간 할애. 그러니까 우리가 복습은, 전시학습을 복습은요, 20분에서 30분이면 끝납니다. 그냥 20분, 30분을 끝내야 돼, 그냥. 시간 너무 많이 뺐으면 안 되죠. 앞에 공부했으니까, 복습했으니까. 몇 번 했으니까 조금씩만 할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4주차 4개 해야 되잖아, 4개. 4개가 좀 부담스러우면 이제 하나씩 떨구는 거죠. 교육과정 나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떨구고. 이게 부담스러우면 2개씩만 해도 돼요, 2개씩만. 2개씩. 각자의 실력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하나의 예고, 꼭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각자의 이제 환경과 여건들이 있겠죠.
또 나름대로 공부 스타일도 있고 그런 데 좀 맞춰서 하시고 전공도 그렇고요. 복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진짜 전공 열심히 하세요. 전공만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은 어떻게 되냐면 전공 열심히 했는데 교육학 때문에 떨어지고 다음에 교육학 열심히 했더니 교육학은 실력이 좋은 점수 좋은데 전공 때문에 떨어지고 이거 둘 다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공부의 양적으로 보면 교육학보다 전공이 훨씬 많으니까 전공에다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육학 절대로 등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교육학 때문에 발목 잡힌 선생님들 많아요. 둘 다 하되 이제 공부 비중, 시간 비중을 조금 달리해서 하시도록 하고 뭐 전공 자신 있는 분들은 교육학 조금 늘리면 되고 교육학 자신이면 더 줄여도 돼요. 더 줄여도 되고 각자의 상황과 여건, 실력에 따라서 판단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5, 6월 계획 잘 세우셔서 여러분 꼭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수업 진행하도록 하죠.